그래요? 재밌게 하라고? 재밌게 그 들은 사람은 어떻게 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여기 없고 다들 너무 빡빡하지 않게. 지금 무리해서 산다는 거는 지금까지 정책은 다 완패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녕하세요. 뉴스원TV 초대석입니다. 지상파나 종편이 아닌 유튜브를 통해 이분을 만날 수 있다니 굉장히 놀라운데요. 뉴스원TV 초대석 첫 주인공인 변창흠 장관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아파트를 사야 하는지, 또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정책은 다 완패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 공급 대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리고 또 그것을 설계하신 우리 변창흠 장관님을 모시게 돼서 저희는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네, 저도 이렇게 초대받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또 첫 번째 손님이라니까 좀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정말 훌륭한 분들 많이 또 초청하시고 이 방송이 국민들로부터 정말 사랑받는 그 방송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로서는 사실 이제 첫 번째 발표하는 정책인데 자꾸 이렇게 25번째, 26번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기를 몇 번째가 아니라 저로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발상을 전환하는 새로운 첫 번째 정책이다.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 이렇게 일각에서는 변창흠 1호 정책이다 이러고 있거든요. 실제 제 이름을 쓰는 거는 그렇고 어쨌든 이제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그 시장에 더 친화적이고 또 국민들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한 정책으로 좀 평가받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공급 발표되기 전에 여러 언론이나 또 전문가분들이 예측하기는 한 20에서 25만 정도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는 많아야 한 5만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셨을 건데 그것을 생각하면 좀 약간 규모 측면에서는 기존에 기대했던 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책의 이름도 공공주도 3080 플러스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서울에서 30만, 전국에서 80만 이상이다. 이제 그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앞으로도 플러스니까 계속 이제 공급 정책이 지속된다라는 의미를 같이 갖고 있어요. 서울에서 공공 분양 주택이 제가 추계해 보니까 2% 안쪽이에요. 나머지 한 98% 이상은 민간 분양이에요. 그 민간 분양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 공공분양주택은 지금 서울에서 공공분양주택은 85% 이상이 특공이고 특별 공급이고 나머지 15%만 일반 분양인데 거기도 순차적으로 되기 때문에 거의 한 30년쯤은 그 청약 저축을 든 사람에게만 기회가 돌아가니까 아무리 싸게 공급해도 나한테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럼 지금 있는 집이 제일 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불안감이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는 데 상당히 기여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은 그 점에서 앞으로도 충분히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그야말로 모든 자산을 다 끌어모아서 지금 주택을 구입해야 된다는 이런 이제 불안감은 최소한 좀 없애는 데 기여했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무리해서 산다는 거는 지금 집이 제일 싸다고 생각할 때죠. 그럼 앞으로 나오는 집은 많지도 않고 공급이 되더라도 더 비싼 거다. 그 다음에 그 비싼 주택은 내가 쉽게 구입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 지금 싸는 게 제일 싼 거잖아요. 내년 또는 3년, 5년 후에 사도 더 싼 집이 있다. 그러면 지금 무리하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아무리 싸도 지금 서울에서만 아파트 평균 9억 원인데 9억 원을 은행에 넣어놔도 이자만 해도 얼마예요? 거꾸로 내가 이자를 부담하면서 갖고 있는 건데 그것은 이자 부담보다도 훨씬 높은 가격으로 오른다는 전제가 있을 때 지금 선택이 바람직한 거죠. 지금 당장 살 필요가 없다라고 확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주택 공급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해 드리고 그 주택이 딴 동네 얘기가 아니라 내가 선택 가능한 주택이다. 그 다음에 그것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주택이 아니라
가까이서도 공급 가능하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는데 저희들은 좀 정책에 초점을, 홍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입지도 도심에서부터 멀지 않는 지역, 쉽게 접근 가능한 지역에 그 교통이 아주 편리하고 또 편리한 교통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광역교통망의 철도나 또는 광역 도로를 충분히 확충 가능한 지역의 입지를 선정했고 그 지역은 뭐 마치 도심에 있는 거랑 거의 유사한 그 느낌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규모와 그다음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공주택 지구로 지정해서 하는 사업은 사전에 주민들하고 또는 뭐 지자체랑 충분히 상의해서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갑자기 미리 주민들하고 상의 없이 지구가 지정이 돼서 또 대규모로 주택이 공급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기반 시설에 대한 부담, 또 교통 혼잡에 대한 부담, 또 공공주택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그리고 녹지가 이제 훼손되는 거에 대한 이 불편함 때문에 이제 그 주민들께서 이제 반대 의견을 표시하시기도 합니다만 지금 이제 태릉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제 주민이나 또는 지자체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그 해당 지역의 정치인분들하고 상당 부분 합의가 됐고 과천의 경우에도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의견을 좀 잘 반영하고 또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다 들어보면은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공급이 많아진다고 생각하면 네. 뭐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지금 당장 살 이유는 별로 없는 거죠. 곧 있으면 서울시장 선거도 있고 하는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케미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은데 어떠신지? 뭐 저는 이렇게 후보분들 개인적으로 다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또 그분들이 이제 발표하는 공약이나 이런 거를 제가 많이 보잖아요. 지금은 대부분 후보들이 좀 경쟁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얘기를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분은 25만, 어떤 분은 50만, 또 30만, 뭐 이렇게 다들 공급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실제 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해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겠다. 그다음 주거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동의를 하시기 때문에 어떤 분이 시장이 되시더라도 국토부의 이런 이제 적극적인 주택 공급에 대한 정책하고 그분들의 정책이 상당히 좀 마치 일치하지 않을까. 그래서 적극적인 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그럼 여러 개를 보죠. 여러 개를요? 네, 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부동산 폭락론자도 있으시고 그다음 부동산 상승론자도 있고 또 시장주의자도 계시고 그다음 특히 저를 또 뭐 심하게 또 평가하시는 분도 계시고 시장의 목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 뭐 유명하신 분들은 또 몇십만의 조회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만큼 많은 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가를 제가 알아야 국민들에게 이제 잘 호흡할 수 있는 이제 정책을 발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틈나면 이제 봅니다. 일단 확고하게 기억될 수 있는 게 있다, 있게 하고 싶다 이런 게 있는 건가요?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발표할 정책 중에 하나는 주거 뉴딜이라 해가지고 주택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풀어보자. 이게 이제 다음에 발표될 시리즈 2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거 문제 심각하게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자, 우리 역할은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주택을 공급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사시게 하는 게 더 중요하고 또 더 적극적으로 보면 주택만 해결이 되면 다른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령 주택에다가 돌봄 기능을 넣으면 주택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일자리 옆에 주택을 넣으면 일자리가 더 풍부해질 수도 있고 주택과 혁신 공간을 같이 결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택을 통해서 우리 저출산 고령화 문제나 또 지역 균형 발전 문제나 혁신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봐요. 가령 집만 정말 깨끗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게 만들면 이렇게 복잡한 서울에 있지 않고 난 지방에 내려가 살겠다 이런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서울의 이 혼잡, 대도시 혼잡을 풀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통해서 지역에도 젊은 사람이 많이 살 수도 있고 이게 이제 행복한
삶을 지역에서 만들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 집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데 나머지 제가 임기 동안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진짜 삶의 터전, 휴식의 터전, 또 좋은 그 동네 한 구성 요소로서 집이 되는 문화를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오늘 뉴스원 초대석의 첫 번째 주인공으로 모셨었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래도 저희 구독자를 위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뉴스원 TV에 초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 부동산 문제, 주택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많은 이제 걱정과 이제 우려의 대상이 된 점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 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이렇게 이런 문제가 사실은 의식에서부터 출발됐다고 봐요. 물론 이제 기반이 있죠. 뭐 저금리라든지 유동성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소득 증가라든지 또 가구 증가라든지 이런 이제 요소들이 있지만 또 상당 부분은 심리적인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는 좀 내가 생각을 다르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또 정부를 좀 믿어준다면 또 오히려 또 쉽게 우리의 인식이 더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객관적인 여건으로 봐도 우리 사회가 좀 어려움을 많이 겪은 만큼 주택의 소중함에 대해서 더욱더 좀 깊이 고민하고 또 주택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혼잡의 문제, 갈등의 문제, 또 계층의 문제, 또 지역 불균형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함께 풀어가는 지혜가 모아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녹화 방송인데 생방처럼 그러게요. 편지 없이 그냥 네.